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금 몰취를 승소한 승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 10% 정도의 계약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부동문자로 써져 있죠.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매수인한테 배액을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를 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금은 부동산 계약금 단계를 넘어서서 중도금 그리고 이제 잔금까지도 서로 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잔금과 관련한 그 매매대금 지급을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이 해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인이 그때도 그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주장을 해서 그 매수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그게 굉장히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받으면, 그것 또는 이제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받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건 매수인 잘못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는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언제든지 보통 매도인은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내고 살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마련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매수인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잔금과 매매대금과 소유권 등기 이전 의무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귀책 사유로 빠뜨리기 위해서,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빠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각종 서류를 들고 현장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돈 준비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나도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안 나가야지, 나도 그러면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법률상은 쌍방이 문제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설사 매수인이 돈이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셔야 돼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도 했지만, 계약금도 수수했지만 또 중도금 잔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날 상대방이 준비가 미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가셔야 돼요. 매도인은. 소유자는 가서 서류가 다 돼 있다라는 거를 공인중개사 같은 이런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 매수인이 귀책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게 돼서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계약금 상당 금액을 몰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공인중개사 가서 서류를 제시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지? 내가 말로 그냥 입증하면 되나? 아니면 소송 와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사실확인서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나중에 그 증인으로 선다는 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핸드폰으로 그날 대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누구 한 명이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도인, 소유자가 당연히 동영상에 나와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가급적 동영상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왜 안 오냐 이러면서 뭐 그런 그 매매와 관련한 필요한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면서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설사 법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소유자인 매도인의 승리로, 소유자인 매도인의 계약금 몰치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뭐 사진이나 동영상 다 찍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을 찍으면 좋은 점이 뭐냐?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그게 법률적으로 사실상 동의받은 거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동영상 촬영을 해라. 잔금 지급일이나 뭐 중도금 지급일이나 예정돼 있는 현장을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든 그게 법무사 사무실이든 예정돼 있는 현장을 가가지고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매도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런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에 상대방이 준비 안 됐다고 해서, 매수인이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안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나가서 동영상을 반드시 촬영해 두시라.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도 동영상 촬영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고 그런 사안이라 가지고 계약금을 몰치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좀 쉽게 수월하게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